예, 유석엽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요, 또 머지않아 이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참 잘 될 것인가, 또 그렇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에서의 뚜렷한 그런 업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일본군으로서 친일을 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군인이 된 이후에는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 헌정 질서를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인권 탄압 등으로 뚜렷한 근대화 산업화의 업적과 함께 또 많은 또 역사적인 어떤 책임, 그런 과오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역사에서 평가받고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 역사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평가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살아남는 길은 아버지의 업적, 실적을 미화하고 과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 역사에 끼쳤던 과오, 어떻게 하면은 지체되었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유린된 그런 인권을 더욱 인권신장을 통해서 이 나라가 떳떳한 그런 나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 빚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은 참으로 평가받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도 미래로 발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경찰, 군,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을 해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심대하게 유린한 그러한 일들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고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안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발부터 산뜻하게 말끔하게 출발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러한 본격적인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이 논란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선관위 누가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사무총장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안보교육 등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그러한 안보교육 등 행위가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자료만 가지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거운동이냐,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여부는 이것을 실제 한 행위,
의도, 계획, 시기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보훈처에서 준 자료, 안보교육 교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저희 다 아시다시피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소 제기 기한이 지나서 됐습니다. 그 정도 대답을 하시고요. 제 또 질문 답변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미래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중앙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유권 해석적 입장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앞으로도 이것을 각 국가기관들한테 보내주어 가지고라도 그러한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금 선거 끝나고 6개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이번 논란을 조기에 종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다음 총선 또 대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수범 수칙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리해서 각 국가기관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오늘 여러 가지 답변까지 듣다 보면 들었는데 그렇게 보내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아까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다만 이제 조직적인 일이냐 개인적인 일이냐는 이제 수사를 해봐서 밝혀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도 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수사를 좀 서둘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설령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최소한 그 상급자들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적인 일이냐 개인적인 일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최근에 우리 국정원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그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도 조직적인 일에 더 가까운 일이고 조직이라면은 장관께서 그 전모를 모르고 계신다면은 국정원이 개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국방부의 편성 예산이지 국정원 예산은 아닙니다. 국정원에서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드렸습니다. 초두의 말씀이 군이 선거에 개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부 요원의 정치적 중립 여부 이것이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여부를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지휘 책임, 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놓고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예. 국정원에서 교육은 북한 정보에 관련된 상호 협의와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 기관들이 국정원에 가서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교육받은 정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떻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에 이 부분을 털고 미래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국정원 여직원 그 변호사 비용을 지금 현재 그 국정원에서 지급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어떻든 직원들이 모금을 통해서 채워 넣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이 국정원 여직원 문제도 이것이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직원 개인 등이 한 것이다라고 가다가 결국은 이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면 국정원에서 변호사비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거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한 점의 의혹이 없게끔 정확한 수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사령부 조직과 군 국정원 조직은 근본적으로 다른 조직입니다. 그건 이제 사이버 문제는 북한에 대한 작전 조직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정원과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예. 이것은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부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좋겠습니다. 유성희 의원님. 네, 다음은 존경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